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10월 6일 목요일 오후 5시 47분이고 비트코인 2854만원대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조금 완만한 상승세 좀 45도 각도로 쭉 올려친 이후에 한 눌리고 재차 돌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쌍고의 형태를 띠면서 살짝 눌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번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이 저점을 이은 이 추세 상단으로 가는 요 상방 추세선의 하단 라인을 터치하는 구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겠죠. 쭉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 찍고 고점 돌파 실패를 하면서 여기서 조금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눌렸을 때 2820만원 선 정도 아마 1차 지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휩소성 하방 내려 찍기가 나올 경우에 좀 더 딥하게 찍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저는 상방 돌파 시점을 나올 수 있고, 그 시점이 이제 10월 13일을 전후로 해서 돌파 시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10월 13일 바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가 남은 기간이고, 이 10월 13일에 어떤 큰 변화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CPI 수치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간에 이 CPI 수치를 필두로 11월 초반부에는 FOMC 금리 인상을 75bp로 할 것이냐 50bp로 할 것이냐라는 그 기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월 13일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이 중요한 지표들의 움직임 전에 있었던 그런 패턴들을 분석해 보면은 10월 13일 이전까지 미리 심하게 좀 빼놓는다라고 하면은 지수 발표하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10월 13일 기점까지 이상하게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발표하면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이제 역방향으로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두시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눌림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기서 눌러놓고 반등, 여기서 지지라인이니까 반등 한번 줬다가 또 눌리고 이러면 13일 되거든요. 이러면 13일 됩니다. 그 기점으로 여기 매물대 정도의 지지라인 받고 또 올라가는 그림, 요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13일에 어쨌든 CPI를 발표하게 되면은 이 구간부터 11월 초반 구간까지는 특별한 그런 빅 이벤트는 없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 연준에서도 이제 침묵하는 그런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둔 비밀 유지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10월 13일부터 11월 초반부까지는 우리가 약 2주 정도의 랠리를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한 번에 돌파 나오기에는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 CPI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점에 대한 매물대의 어떤 부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올라와 줬지만은 한번 이제 떨어졌다가 여기 맞고 반등 한번 줬다가 내려오면 여기가 13일입니다. 13일 기점으로 내려찍기 한번 주고 위로 터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무빙은 우리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달러 차트로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어쨌거나 최근에 이 쭉 내려줘오던 길게 쭉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 대하락 추세선입니다. 한 번도 뚫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뚫어낸 적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내려올 만큼 내려오고 차트와 봉이 만나는 지점에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돌파가 일단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고, 일단 4시간 봉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결국에 최근에도 저점을 살짝 높여주면서 고점을 지금 뚫어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고점도 여기보다 여기를 높여놨고 여기보다 여기를 아주 세밀하게 높여놓긴 했습니다. 뚫고 빠졌긴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뚫으려고 하고 지금 또 빠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려면은 30분 봉으로 확대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딛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 눌러놨으면은 빠르게 돌파를 하려면은 여기서 반등 주면서 요런 식으로 가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저점을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높여놓은 구간이고, 여기 저점보다도 딱 높여놓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보다 높여놓은 구간에서 추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요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상승 파동을 이어주려면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맞고, 근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지금 일단은 나스닥이 또 꺾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스닥도 여러분들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일봉으로 이틀 정도 반등 쳐주고 오늘 새벽부터도 상당히 강하게 올려 쳐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반 정도를 이미 반납을 하면서 좀 내려온 상황이고, 이 정도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구간에서의 눌림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눌리고 올리고
올리고 한번 또 맞고, 그렇지만 저점은 계속 높여나가는 흐름, 저점 높여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이 이번에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점을 높여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뚫어내면서 요런 식의 연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어느 정도 준비 운동을 바닥권에서 돌리는 박스권 무빙 이탈, 상방 이탈이 나오면서 상방 돌파겠죠. 돌파가 나오면서 쭉 뚫어내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여기서 눌린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질 거냐,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저는 어느 정도 눌리다가 이 구간에서와 같은 패턴으로 올라가는 패턴, 올라가는 상단 매물대를 좀 뚫어내는 패턴이 나올 거고,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 정도 라인까지는 12,600에서 800 라인까지는 좀 한번 쳐주고 좀 빠지겠죠. 12월 달은 또 좀 빠지는 분위기니까 빠지고, 내년에 조금 이제 금리 동결되면서 나스닥이 숨통이 좀 트이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결국에는 러시아도 지금 핵을 쏘네 마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 도네츠크 지방을 어쨌거나 주민 투표로 인해서 얻어낸 게 사실이고,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는 굉장히 좀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은 사실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이쪽 지방에서 특히 전쟁까지 하는 이런 위협 지역에까지 굳이 미국이 직접적인 컨택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지역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앞마당이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결과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있어요. 군사적 개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은 해주는 척은 하지만 러시아도 이 정도 땅 따먹기 했으면 어느 정도 전쟁을 끝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이 나스닥이라든지 투자 시장,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 비트코인 시장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6가지 근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23년은 충분히 우리가 올해 최악의 시기를 지나왔다라고 하면은 내년은 좀 숨통이 트이는 시기, 특히나 비트코인은 좀 더 기대감이 크죠. 24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이 반감기를 앞두고 약 540일 정도 전이 최저 바닥을 쳤던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올해 4분기가 비트코인 이제 마지막 바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반감기 대상승이 요런 식으로 이제 터지는데, 요 기간이 약 540에서 520일 정도, 그 정도 전부터, 반감기 전부터 바닥이 딱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바닥이 형성이 된다. 근데 지금도 올 4분기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533일 정도 앞둔, 반감기 대비해서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고 반감기 펌핑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있다라는 게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년에 이렇게 펌핑 나오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갈 거냐?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런 고급 정보들을 받아보면서 저점에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보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에서 무료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가 단기 눌림은 항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단기 눌림에서 이런 식으로 오늘도 오후 2시 3분에 비트코인 숏 들어가자 정확히 사인 드렸죠. 제가 정확히 사인 드렸고, 2시 3분이 정확히 요때입니다. 요때 들이자마자 쭉 빠지고 계속 빠졌죠. 대자로 숏이 터지는 초입 구간에서 드렸는데, 왜 여기서 숏을 줬냐가 더 중요하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오를 만큼 오른 구간에서는 롱보다는 숏일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 그리고 나스닥도 더 이상 상승이 안 나오고 옆으로 빼면서 하락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당시에 나스닥 달러 다 봐야 됩니다, 투자하실 때. 자, 이 구간에서 그리고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를 꼬리를 맞고 결국에는 쌍고를 찍고 내리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잡았으면 충분히 좋았겠죠. 여기서도 근데 사인은 나왔습니다. 저희가 바로 1시 28분에도 지금 인생 숏짜린 것 같다, 이런 의견들
그리고 저 윗꼬리 믿고 고배율 숏 쳐도 되는 자리다. 요 윗꼬리 믿고 고배 숏 쳐도 되는 자리 이렇게 빠졌죠. 자, 이런 의견들. 굉장한 매매 고수들이 방에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숏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 꼬리가 이 윗꼬리를 2번 정도 쳐주고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요, 이거 돌파가 나왔어야 됩니다. 이 이후에 이 삼각 돌파가, 이 삼각 수렴 돌파가 상방으로 터졌어야 돼요. 여기서 하방으로 꽂히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숏이 나간 거예요. 숏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요 지지 라인을 이제 좀 그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줄 안다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승 흐름이 맞았죠. 근데 결국에는 뭐 사실 무제한적으로 올라가는 차트는 없고, 조정이라는 건 항상 나올 수밖에 없고, 파동이라는 건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롱 추세지만 숏이 확실시 되는 자리에서는 숏으로도 먹고, 빠지면 또 롱 치면 되죠. 밑에서 우리는 그럼 롱을 안 쳤냐? 쳤죠. 4시 9분에 정확히 롱 사인을 드렸죠. 정확히 4시 9분에 롱 진입하시자, 롱 들어가자마자 펌핑 나왔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여기 4시 9분에 들어가자마자 위로 쏘면서 여기서 일단 익절. 왜냐면 이제 쇼 추세기 때문에 롱은 그냥 단기 반등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고. 자, 방금도 5시 52분에 지금 6시 7분인데 5시 52분에도 롱 잡아드렸죠. 여기 롱 잡고 바로 쏘는 그림 나오죠. 지금 쏘고 있죠. 그러면 익절을 해야죠. 익절하고, 일단 익절하고, 지금은 이 구간 이탈만 안 나오면은 롱으로 좀 봐도 되는 구간이에요. 이제 떨어질 만큼 어느 정도 떨어졌고, 충분히 여기서 좀 이제 이 구간에서 반등을 쳐주는 그림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나스닥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나스닥도 지금 딱 보시면 일단 반등 한번 나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빠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더 빠지지만, 빠지더라도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빠지는데도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동에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내면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는 나스닥도 궁극적으로는 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로 갈 건데, 반등, 그러니까 이제 저점 조정이, 하락으로 빠지는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결국에 여기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쭉 올렸듯이 어느 순간에 아래 꼬리 달고 또 반드시 강력하게 반등이 이렇게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딥하게 빠질 수도 있고, 좀 빠지는 척 하다가 또 바로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좀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대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숏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롱을 진입하시더라도 좀 지금은 단기로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대방향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수익 볼 수 있게 안전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매매 꿀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고 왜 숏을 이 자리에서 진입했는지 그 근거,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지금 1000불, 2000불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꿀팁들, 꿀 정보들 받아 가시려면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차트 분석 내용이라든지 강의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진입을 왜 했다라든지 그런 근거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방 안에 있는 고수분들이 의견을 또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의 매매 실력도 더 늘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총 상금 2천만원 걸고 상금 뿌립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금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현재 이제 수익률 대회, 저희 코인타임즈와 이제 비트겟 공식으로 기획을 한 이제 수익률 대회도 진행을 하니까 참여하실 분들 똑같습니다. 이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최근에 크게 올려쳐주고 위에서 상당히 오래 놀았습니다. 이 윗박스에서 돌파하는 척 했는데 결국에 돌파 못했죠. 아까 비트코인에서 나왔던 패턴이랑 똑같죠. 단기적으로 여기 싼 곳 찍고 고점 돌파하는 척 하면서 살짝 돌파하는 척 하면서 그냥 내다 꽂는 패턴. 이런 거는 이제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을 해서 쭉 가격을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량 넘기려고, 완전히 이제 개미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많이 올라타거든요. 고점 돌파 매매한다고 여기서 이제 많이 올라타는데,
이제 올라타는 애들한테 여기서 샀던 물량 싹 넘기고 빼고 한 번 더 설거지 돌리고 이제 빠지는 그림이 나온 건데, 일단 이 정도까지 수직으로 뺀 다음에 옆으로 이제 기어주는 무빙이 나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한 번 위로 이런 좀 설거지 파동이 나올 만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한 번 정도는 설거지 펌핑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여기 저점을 손절을 잡고 지금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만간에 이제 위로 한 번 주는 움직임, 요런 식으로 주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죽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손절 잡고 요 정도 펌핑 먹는 식의 요 정도 접근이 좀 유효할 수가 있겠죠. 여기 손절은 필수죠. 여기 깨면 이제 다시 원점 회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코인,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폴리메스라는 코인인데 현재 시가총액 3,500억 정도, 좀 잡코인 치고는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계속 맞고 떨어지는 자리, 이 자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뚫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 정도로 눌림이 나올 때, 이 정도로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손절은 여기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334원 정도 손절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 고점 돌파를 하면서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좀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손절 잡고 좀 진입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보시는 차트는 이제 메탈 차트인데, 메탈이라는 코인도 한번 이제 위로 찔러주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올만 하죠. 이런 식으로 한 1,800원 정도까지는 좀 찔러주는 움직임 나올 만한 그림을 만들고 있고, 이 자리 깬다 해도 살짝 깼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메탈이. 자,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엑시도 엄청난 상승을 작년에 했다가 엄청나게 죽었고, 자, 이 정도로 죽어서 옆으로 뺀다라고 하면은 이 최근에 여러가지 조금 이제 거래량들이 바닥에서 어쨌든 좀 쭉쭉 들어와줬어요. 들어와줬지만은 의미 있는 상승은 안 나왔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그만큼 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사실 비트도 위아래로 좀 움직임이 나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엑시도 여기서 조금 올라갈랑 말랑 했지만은 결국에는 아직은 올라갈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내려오고 옆으로 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추세 반전 변곡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간이 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빼는 기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했었고, 그 기간이 이제 끝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엑시도 눌려놨으면은 지금 이 정도 구간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이 정도로 빼서 눌러놓고 상승, 여기서도 이 정도로 빼서 눌러놓고 그래도 한 3만원에서 4만원까지는 빠르면은 올 연말 전까지 한번 쳐주는 움직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좀 준비 운동격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거의 움직임이 없고 너무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요런 식의 상승은 조만간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엑시.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알고랜드도 저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쉽사리 안 빠지고 있거든요. 옆으로 지금 빼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 여기서 이제 꼬리 달고 어느 정도 좀 지켜준 자리인데, 그리고 상승을 여기서부터 좀 크게 말아 올리고 결국에 올린 거의 절반 자리 정도 되거든요. 절반 살짝 미치지만은 어쨌든 이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월드컵이 이제 11월 20일부터 열리는데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위로 좀 쏘는 그림, 알고랜드 월드컵 코인으로서 한번 쏘는 그림, 2차 펌핑이겠죠. 1차로 쏘고 좀 빼다가 2차로 한번 쏴주고 죽는 그림, 요런 거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고랜드.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분석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장기 보유자 지표가 약세장 시작 후에 첫 지지 구간에 도달했다. 바로 이 SOPR 지표라는 건데, 이 지표가 지지 구간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좋은 약세장 바닥 예측 지표라고 이제 진단을 한 건데, 지금 이 SOPR 지수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상상 이상으로 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지금 코로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진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도 지금은 못 참고 많이 이제 손실을 보고 나갔다, 그만큼 바닥권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역시나 비트코인 월봉입니다. 월봉상으로도 이 바닥 구간의 골파기 구간, 골파고 옆으로 뺀 이후에 상승 나오기 이제 직전 구간권까지 어느 정도 좀 들어온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빠져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2018, 19년도에 바닥을 찍었을 때와 지금 구간에서의 이 MACD 지표 자체도 내려 찍을 때 이렇게 쭉 바닥을 쳤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쭉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듯이 지금도 내려오면서 역대급 하락장에서 내려오면서 이 MACD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었지만, 여기서 일단은 지금 이제 연분홍빛 지표가 뜨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쭉 이제 반전되는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MACD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요런 좀 희망적인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석빔 이후에 이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면서 쭉 유턴을 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돌아나간 이런 식으로 뺐다가 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요런 식의 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반감기 약 540일 정도 이전에 바닥이 형성되었더라, 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나스닥이라든지 뭐 증시와는 별도로 비트코인만이 가진 좀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감기, 희소성. 이제 채굴을 하는데 이 채굴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거의 채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희소한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반감기 펌핑이 지금까지 일어나 왔었고, 이제 반감기가 2024년에 또 잡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반감기 540일 전에 바닥을 찍고 이후부터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다. 그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올 4분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지금 4분기죠. 11월, 12월이 4분기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닥이고, 그럼 바닥 이후에 내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기간에 맞춰서 아마 지금 움직이지 않는 알트들도 한 번씩 펌핑을 좀 주는 그런 장세가 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바이고,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의 흐름도 저는 어쨌거나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조정이 들어간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점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나스닥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달러가 또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죠. 달러 인덱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1441, 그 다음에 1426, 1414, 오늘은 1404원까지 떨어졌어요. 좀 이 추세대로라면 이제 1300대로 떨어지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달러도 많이 단기간에 조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작용으로 인해서 나스닥도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나스닥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는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관점이고, 비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올려치고 뺀 거는 굉장히 급격하게 뺐지만은, 여기서 올려치고 뺄 때는 많이 안 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려치고 지금도 심각하게 빼고 있지는 않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저점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을 이제 주요 지지 구간으로 삼아서 반등 살짝 주면서 좀 더 이제 내려가는 그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내려간다 해도 10월 13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전하는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어쨌거나 저는 최근에 길게 내려줘오던 이 하락 추세선 돌파가 일단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나스닥이 바닥을 뚫고 저점 갱신할 때 비트는 잘 바닥을 방어를 해줬다라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준 요 저점을 높여가는 이 상승 추세선에 어느 정도 좀 최악의 경우에 닿을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상방으로 뚫어낼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 540일 전이라는 점,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제는 비트도 서서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 최소 여기서 낙하한 지점까지의 어느 정도 요 정도의 파동은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트가 만약에 이 정도로 내려오면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위치다. 여기서는 이제 롱을 쳤을 때 좀 크게 먹을 수도 있는 자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라고 해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이런
파동에 맞춘 파동 카운팅에 맞춘 매매는 이제 진행하면서 수익을 보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트들도 비트가 이제 이 박스 위로 올라가 줘야 여기를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를 뚫어주고 이 구간에서 놀아줘야 알트들도 이제 20-30%씩 쭉쭉 날아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코인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금 눌릴 수도 있는 자리다 하지만은 장기적 우상향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슬슬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가 원래대로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다, 요렇게 또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머스크는 이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기서 미리 사놨다가 나 인수할래 펌핑 되니까 팔고, 인수 안 할래 하락하니까 여기서 또 이제 풋옵션을 걸었다든지 숏을 잡고, 여기서 다시 살래 올라가고, 이런 모종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뭐 이익을 챙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인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정해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인수를 이제 하게 되면 어쨌거나 이제 도지코인도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다, 호재로 작용을 해서 드디어 도지도 사실 차트적으로도 바닥을 이 정도로 다졌으면 이제 위로 올라갈 때가 됐죠. 이제 위로 올라갈 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지도 우리가 조금 들고 있을만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 구독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또 도지코인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이제 차트적으로 보나 재료 측면에서 보나 뒷배에 전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도지도 우리가 조금은 들고 가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2022년 이제 4분기 마지막 분기로 접어들고 있고, 그래도 비트코인이 좀 어떤 희망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올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희망적인 상승하는 연말 랠리를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 2, 3분기에 좀 많이 힘드셨던 만큼 4분기에 최대한 좀 돌려받으실 수 있고 좀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좀 더 좋은 소식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